일단 이 지금 보시는 공조기 화면이 각 층마다 있고 이 화면이 그대로 이제 통신을 통해서 방제실에서 화면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조기 화면 평면도 누르시면은 이제 바닥에 FTU들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은 지금 이 기본으로 지금 4월 1일부터 5월 15일 이 중간에는 여름으로 인식을 하고 9월 30일에서 11월 15일까지 가을로 인식하고 그 후에 있는 기간은 다 난방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건 날짜는 저희가 지금 변경이 가능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꼭 이거를 지켜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장에 맞춰서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스케줄 시간이 있는데 스케줄 운전은 이제 공조기가 몇 시에 켜지고 몇 시에 꺼지고에 대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게 돼 있고, 여기 이제 가중 평균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6번 그룹을 가지고 실제 리터 온도를 인식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게 꼭 한 군데가 100일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당일별로 온도 차이가 좀 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낮은 거 기준으로 할 건지, 높은 거는 가중치를 뭐 예를 들면은 10%, 리턴 공조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60% 이런 식으로 놓으셔가지고 어느 그룹을 놓고 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꼭 이 3개, 4개의 이런 포인트 보는 거에 합이 꼭 100을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170으로 맞춰져 있는데 온도값이 조금 이상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60이면 70이니까 얘를 뭐 예를 들면은 30% 이런 식으로 꼭 이제 100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원복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회 화면은 이제 트렌드, 온도 트렌드, 이런 식으로 온도 트렌드를 볼 수 있고요. 저장은 5분 단위로 저장이 되고요. 여기에 뭐 이제 보시고 싶은 항목을 누르시면은 트렌드를 같은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운전을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 제어 이력을 보고 싶으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언제 공조기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댐퍼 누가 설정 바꿨으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룹 제어는 이제 FT 관련된 거라 큰 의미는 없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알람이 떴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공조기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일반 공조기랑 다른 점은 하나는 지금 외기 냉방을 더 해주기 위해서 바이패스 댐퍼가 위에 있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겨울철 온도 기준으로는 보통 저희 쪽에서는 너무 춥지만 않으면은 전열교환기를 틀고 신선 외배기를 바꾸고 하시는데, 이제 보통 현장 가서 저도 뭐 인수인계 하고 운영하는 걸 보고 있으면 거의 이제 믹싱만 놓고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적인 보는 포인 공조기랑 천장 공조기랑은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지금 상부에 이제 보시면은 수동 모드는 그냥 내가 키고 싶을 때 끄고 끄고 싶을 때 끄는 거고, 이거를 자동 모드로 바꾸면은 아까 이 설정에서 보여드렸던 이 스케줄대로 운전을 하려고 하는 게 자동 모드고요. 그냥 껐다 켰다 내 원하는 시간에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수동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기본적인 뭐 상태값인 거고, 공조기가 지금 가중 평균 온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 설정 값에 의해서 요거 평균치를 갖고 오는 게 가중 평균이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말씀드렸던 거 15.5도 이하로는 급기를 토출하지는 않고요. 30도 이상으로 토출하지 않습니다. 요거의 차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게 보통 이제 차가 보통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엔탈피 계산을 해가지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14도 이하로 계속 찬 바람을 바닥에 쏴버리면은 뭐 결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35도, 보통 저희가 리밋을 35도 설명드리는데 35도 이상의 온도를 계속 급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바닥에 악세스 플로어가 수축 팽창 현상이 있어가지고 하자건이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계 입장에서는 우리 기계가 틀어서 건축한테 줬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온도 리밋을 주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온도에 뭐 예를 들어서 35도 이상 썩게 되면은 밸브가 지가 또 그거를 잠궈요. 계속 쏘라고 수동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자동으로 놓게 되면은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급기 풍량 최대가 있고 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이제 설계치의 풍량 14,500인데 평균 온도가 맞았으면은 급기 팬도 이제 전풍량으로 계속 쏠 이유가 없는 거고,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에 온도 조건이 맞다라고 하면은 온도가 이제 최소치로 풍량이 돌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태값들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만지고 싶으시면은 이제 이 더블 클릭 하시면은 자동 수동 항목이 있어서 거기다가 수동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겨울철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차피 기계의 모든 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파인데 저희가 이 밸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 아니면은 자동으로 놔둬 주세요. 이거를 뭐 물 안 흘리겠다고 수동으로 0 줘도 상관은 없으신데, 이게 뭐 인수인계만 잘 되면 다음 근무자한테 인수인계만 잘 되면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은 비밀번호가 다 1, 4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일 동파 방지 시작 온도, 정지 온도라는 거 있고, 급기 온도 알람 뭐 저하면 이제 뭐 언제 온도를 띄워라냐 이런 그런 게 있는 거고요.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실 거는 코일 온도가 7도라든지 7도에 물을 강제로 저는 로직상 밸브를 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밸브 상태 자체가 수동일 경우는 제가 프로그램상에 자동을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 바꿀 수는 없어요. 자동일 상태일 때 기동 신호를 줘가지고 밸브가 열어서 물 온도를 올릴 수 있게끔 로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온도는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프로그램상으로 기본으로 나오는 온도 값인 거고, 이 온도가 너무 낮다, 시작 온도가 난 더 높였을 적에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7도 있는 거 이제 0에서 20까지 범위로 움직일 수가 그 온도 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은 코일 온도가 10도일 때 밸브를 강제로 열어가지고 난 하겠다, 이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기본값이 코일 혼합 온도, 코일 공조기 정지 온도가 2도인데 혼합 온도가 2도면은 제가 볼 적에 벌써 코일 다 터져 끝났어서 혼합 온도 2도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나는 10도만 돼도 운전이 이제 공조기가 너무 저온이 되면은 밸브 장비를 꺼버리고 밸브만 돌기 때문에 댐퍼 다 닫고 돌기 때문이니까 이런 걸로 설정 온도를 좀 바꾸셔가지고 운전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것도 너무 낮지? 이제 3도면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10 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이쪽에 있는 항목들은 거의 프로그램 초기 세팅할 때 만지는 거기 때문에 기계 파트에서 만지실 거는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인수인계 할 때 그냥 세팅 다 해놓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굳이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이제 온도 설정이나 이런 초기 설정, 공조기를 켰을 때 그 모드에 따라서 언제올 때는 어떻게 댐퍼를 어떻게 움직이고 이제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필요하신 것만큼 내용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운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냉난방 처음이 나는 70% 넣었으면은 2회 5회는 자동으로 30인 거거든요. 근데 나는 9대1로 쓰겠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90으로 바꾸시면은 9대1로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뭐
뭐 일반적인 저희가 프로그램상 만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만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온도가 조금 뭐 이상한다 그러면 보정을 할 수 있게끔 보정창은 있는데요. 뭐 온도가 뭐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보고 제품을 교체를 해드리는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FTO 화면인데요. 네. 저희 지금 2층 공부실 왔습니다. 지상은 기본적인 이 화면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각 장비마다 번호가 있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위치 설계 도면대로 그 위치에다가 갖다 놓은 상태에서 번호는 제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임의로 이제 다 넣어놓은 번호, 고유 번호 드리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FTO는 운전하실 때 이제 거칠 만한 게 운전 정지, 설정 온도, 각 장비마다 설정 온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룹마다 방위마다 그룹을 만들어서 설정 온도를 할 수가 있고요. 얘를 이런 식으로 지금 1에서 10인데 얘를 5그룹으로 기존 게 있으니까 2그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2그룹이 하부에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위별로, 뭐 룸별로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눠서 쓸 수가 있으시고, 만약에 주변에서 여기 보시면은 EC팬 최소 전압 2V, 최대 전압 2.5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제실자가 전 바람이 너무 세서 싫어요 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뭐 2.5가 된 거를 뭐 2V, 1.5V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시면은 댐퍼 최소 최대가 전압이 있는데 이거는 건들지를 말아주세요. 저거 하면 또 바람은 어느 분들은 바람이 싫어가지고 끄신 분들도 있는데 이 전압을 건드려버리면은 댐퍼가 움직이는 게 있다 보니까 본인은 장비를 정지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바람이 나오냐, 그런 좀 오류사항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손을 대실 거면은 20펜 최소 최대 이 정도만 건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태의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맥스가 10인가 보네. 각 장비마다 번호가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게 FTO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부에 센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닥에서 읽히는 센서가 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맨 위 칸이 빨간색이 되어 있고 어느 거를 보면은 파란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냉방 난방. 이 설정 온도가 보시면 지금 25도다 보니까 설정 온도가 25도고 실내 온도가 24도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한 온도보다 낮죠. 나는 난방이 필요해라는 그런 의미의 색깔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댐퍼 출력, 여기 안내창도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댐퍼 맨 밑에는 그러니까 댐퍼 게이지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100%면 이게 꽉 차겠죠. 열리게 되면은 지금 뭐 40, 50이니까 그래픽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맨 밑에 거는 보시면 이제 팬 속도, 이것도 설정 온도가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설정된 전압에서 최도치인 볼테이지로 가동을 할 거고, 온도가 맞게 되면은 댐퍼는 닫고 빼는 저속으로 돌게끔 되어, FTO도 공정이랑 마찬가지처럼 그렇게 저속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걸 눌렀다 켰다로 이제 껐다 켰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FTO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가 쪽에 있는 거, 이제 저는 이제 바깥쪽을 외주부, 그 외의 것들을 내주부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바깥 것들은 창측에 있는 모든 FTO들은
FTU 안에 전기 히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조금 더 부하 처리를 좀 하기 위해서 히터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얇은 거 100짜리 같은 그릴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바이패스 그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용도는 그거는 뭐 팬이 없고 그냥 바람의 압에 의해서 그냥 나오는 기류를 뭐 바깥으로 이제 보내주기 위한 용도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 거는 바깥쪽이랑 틀린 거는 전기 히터만 히터는 없다. 없다. 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요. 설정 어느 거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196 같은 경우는 뭐 갈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면은 갈색으로 표기가 된 거고요. 그룹 번호 5를 누르면은 뭐 녹색이라 그러면은 7번 같은 게 그룹 5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신 거고, 6번 거를 보면 파란색이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 히타를 다 외주부 쪽을 이제 6번 그룹으로 하신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25도에 6번 같은 경우는 모든 세팅이 25도에 난방 모드로 해서 정상 운영을 하고 계신 건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이게 각 실마다 방위마다 온도가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통일이 안 되고 실제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온도는 틀릴 수 있지만 모드가 지금 운전 모드가 통일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는 개중에 어디 거는 난방 모드로 운전하는 놈이 있을 거고, 어느 놈은 냉방 모드라면 댐퍼가 서로 거꾸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보시다 보면 한 번씩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뭐 중역 있는 그런 눈만 조금만 더 체킹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반 뭐 오피스에서 업무 구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방하고 냉방하고 같이 작동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상관은 없는데 댐퍼만, 그러니까 FTU는 단순하게 하부에서 바람을 공조기가 열어는 기류를 쏴주면은 걔는 그냥 팬으로 끌어 당기는 애예요. 네. 상부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지금 설정 온도 25도인데 네. 현재 온도가 24도이기 때문에 이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댐퍼를 엽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냉방 모드로 바꿔버리면은 설정 실력이 더 낮기 때문에 닫아버려요. 댐퍼를 다 예, 예, 자기가 스스로. 예. 온도 값에 의해서 댐퍼를 100을 열 건지 닫을 건지 40%열 건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맞추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제가 다 그냥 기본으로 뭐 있는 거라서 만지실 필요는 없다 보니까. 그럼 또 한 가지, 네. 예를 들어서 바이패스를 여는 거 하고 저기 댐퍼만 여는 거 하고 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이패스는 용도가 전열 교환기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열 교환기가 도는데, 예. 바이패스는 아니요. 아니, 일반 댐퍼는? 댐퍼는 바이패스를 통해서 기류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정지한 상태면 상관이 없지만 가동을 하게 되면은 이 전열 교환기 자체의 기능이 예. 버리는 거를 다 버리면은 마이너스 그 에너지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이기 이게 여제가 그 열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합니다. 실내에 있던 리턴 실을. 이게 회전을 하면서 외기는 막바로 막 예를 들면 영하 5도가 들어왔는데 영하 5도가 이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전열 교환기를 돌리면은 어느 정도 보상이 돼서 뭐 드라마틱하게 뭐 갑자기 막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에너지를 좀 세이브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용도고요. 바이패스는 역할은 하나예요. 냉방과 환절기 때 더 외기 냉방할 때 이 양이 적다 보니 댐퍼를 열어서 더 그 외기를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용도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요. 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겨울에도 냉방을 해달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네.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 층에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댐퍼를 여는 게 나요? 아니면 바이패스를 여는 게 나요? 댐퍼를 여는 게 낫죠. 댐퍼를 여는 게 나요? 네. 근데 댐퍼를 열게 근데- 되면은 예를 들어서 댐퍼를 열게 되면 그 시타도 있고 뭐 그것도 있는데 그게 동파될 위험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예. 냉방을 하고 싶다고 해서 댐퍼를 약간 아니 그러니까 오, 기본적으로는 코일 온도를 갖다고 냉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층은 다 전부 다 원파이프에서 난방 여론이 들어왔는데 근데 온도가 너무 높아서 덥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외기 댐퍼 외배기를 여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댐퍼를 한 50 줬어요. 네네네네. 그 정도만 돼도 뭐 괜찮다는 얘기. 바이패스 안 열어도. 그렇게라고 볼 수는 없죠. 그 기준이 만약에 50% 열었는데 이 온도가 만약에 뭐 뚝 떨어져. 뚝뚝뚝뚝 계속 떨어지는데 제가 괜찮습니다 말을 못 드리죠. 그렇지. 그래도 괜찮냐고요. 예를 들어서 댐퍼를 50% 정도로 설정해 놓고 네. 그냥 그렇게 놔도 저기 이게 이 동파될 가능성이 온수 있죠. 온도가 떨어지면 네. 동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온도 값을 확인을 하시는 네. 전제 조건 하에 그렇게 네, 돌리시는 건 그렇지. 상관 없으시겠지만 근데 왜냐 동파되려면 저게 몇 도까지 떨어지? 온수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판단 못 하겠습니다. 대략 그래도. 대략 그래도 7도, 8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지. 그건 그치. 위험 요소를 그냥 네. 껴안는 거죠. 음. 우리 외주기 근데 돌릴 때 외주기 댐퍼를- 돌릴 때가 예를 들어 그렇거든. 댐퍼를 50 정도 올렸고 아니면 100 정도 올려놓고도 이 온도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 상관이 없네요. 그쵸. 온수 온도가. 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겨울에는 여기가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걸 환기 목적으로 열었다라고 하면 요것 때문에 요 오퍼레이팅 해주는 사람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자기도 모르겠네. 그러면은 댐퍼를 열지 말고 그럼 바이패스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아, 그건 똑같아요. 전력이 안 돌면은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조건은 똑같아. 전력이 외기가 들어간다는 조건이 같기 때문에 어느 거나 그럼 동파의 위험. 바이패스를 여나 댐퍼를 여나 똑같다는 얘기네. 그죠? 예. 근데 항상 그러면 저기 근데 그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전열 교환기를 돌리고 기본으로 여기로 그렇지. 돌아가는 거고. 얘는 나가는 열을 폐열을 조금 아껴서 들어오는 열에 보상만 해주는 네네. 역할일 뿐이지 네네. 얘는 뭐 다른 기능이 없어. 저 하나 질문 던질게요. 네. 저는 이거는 이해하고 있어. 네네. 외기 냉방 할 때처럼 네. 오픈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라고 했을 때 여기 저항감하고 공기 저항감하고 여기 저항감에 따라서 혹시 기체 흐름 속도 때문에 나는 실내에서 나는 소음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픽상만 여기는 디귿자 모양일 뿐이지 공기 저항으로 따졌을 때 오히려 이 열교환기를 거치지 않는 요게 더 조금 저항이 없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은 FTU 네. 통신 죽어서 FTU에서 소음이 나서 네. 두 개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바로 이제 뭐 안 되면은 뭐 이제 영상 통화를 해서 아니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요 부분을 알려주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맨 위에 전원이 들어오고 중간에 파란불 튀기는 게 보이실 거고요. 네. 요게 지금 통신 이 상태. PC랑 지금 통신을 주고 받는다는 거고 맨 아래 주황불이 깜빡이는데 이거는 FTU 밖에 연결된 FTU가 네. 깜빡이는 횟수가 장비가 지금 몇 대 지금 자기가 이 통신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게 한 세트예요. 근데 현장에 FTU가 뭐가 통신이 안 돼서 올라오시 보셨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깜빡거리는 게 안 된다 그러면은 보통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만 껐다 켜봤을 적에 다시 재부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네. 근데 이거에는 재부팅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에서 안 되면은 두 번째는 차단기. 네. 최근에 한번 내렸던 네. 것이 또 이제 그리고- 전기 바닥에 있는 FTU 차단기 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놈하고 이놈은 다 세트다 보니까 뭐 이 케이블 접촉이 이제 뭐 불량이 나서 통신이 안 될 경우도 있는 거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이게 제가 앞전에도 또 이제 다른 분한테 다른 현장 가는 곳마다 말씀은 드리는데 이게 보는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통신을 계속 단계실로 서버 PC로 그 정보들을 갱신해가지고 넘기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도 일반 컴퓨터를 쓸 때도 안 쓴다고 계속 켜놓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서버 PC는 제가 무조건 끄라는 게 아니고
이틀 3일 정도에 한 번씩 프로그램만 재부팅을 좀 시켜달라. 계속 서버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다 보면은 점점 PC도 느려질 거고 데이터 받는 것도 느리다 보니까 이틀 한 번씩 뭐 이틀 3일 한 번씩 프로그램 꺾다가 이런 걸 좀 해주시는 게 좋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FTU 통신이 죽었어요. 네. 껐다 키는 거는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시면요. 네. 기타의 프로그램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료 누르고 종류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4개입니다. 비밀번호는. 나갔다가 여기 보시면은 K 프로댓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다시 이제 좀 지금 다시 또 이제 통신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갔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마 나중에도 이제 복구가 되시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그러면 같고요. 여기서 프로그램 한 번씩 이틀 한 번씩 끄라는 얘기 아니. 아니 모니터에서 해야 돼. 모니터에서? 네, PC 지하에서 여기서 거가 다 그대로 가는 건데 이건 어차피 여기 전층을 돌면서 이거는 끌 수가 없으니까 네. 당기실 것만. 예. 이상 뭐 기본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은 답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네. 질문 네. 이제 저 이게 이제 FTU라는 장비고요. 설명을 드리면은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보시다 보면은 프로그램이 이제 꺼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장비가 꺼져 있는 것들. 네. 제실자분들이 바람이 나오는 게 싫다고 이렇게 그릴 있지 않습니까? 마감이. 여기에 지금 똑딱이 스위치가 있는데 자로 툭 치면 꺼져요. 네. 바람 나오는 게 싫다고 해서 그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꺼놓으면 작동 안 하는 거죠. 통신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끄지 말아야 된다. 아, 뭐 끄시는 건 아니 끌 끌 수는 수도 있는데 있지. 그 사람이 싫으면. 근데 그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온도 이게 댐퍼가 이게 설명을 드리면은 공조기에서 기류가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얘가 댐퍼는 지금 닫혀 있는 상태인 거고 음. 댐퍼를 열면은 뜨거운 기류든 차가운 기류든 지나가요. 음. 그럼 여기로 지나가서 아이고 지금 팬이 끌어올려주는 거고 그런 식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바로 팬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전기 히터가 더 창가 쪽에 있는 거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읽어드리는 온도는 이게 온도 센서. 센서. 온도 센서. 예. 실내 온도 얘는 이제 이거를 이 온도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예. 일반 천장 공조 같은 경우는 뭐 룸 센서든지 사람 키 높이라든지 허리 높이에 있는데 예. 우리는 바닥에서 하는 공조이다 보니까 이 바닥에 있는 이 온도를 이렇게 실내 온도라고 평균을 잡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이제 뭐 통신보드는 있는데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저쪽에서 댐퍼를 열었다 그러면 이게 위로 열려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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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 근데 이제 또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 중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기류가 지나가면 안 돼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만 들어가네. 이게 그쵸? 요렇게. 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실내만 도는 거. 네. 실내만 돌고 댐퍼를 열었을 때 우리가 공조기에서 공급하는 네네네. 온기가 네네. 일일이 나가는. 네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많이 AS가 나오는데 현장에서 바람을 제실자가 그냥 꺼버렸어. 툭 꺼버렸어. 그냥 싫다고. 네. 내가 이거 껐는데 왜 바람이 나와요 여기서? 그럼 댐퍼를 열어놨다는 얘기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껐으면은 팬을 일단 정지는 되는데 댐퍼는 마지막 신호인 상태에서 멈춰요. 마지막에 만약에 열려 있다. 열려 있으면 그냥 열려 있는 거야. 네, 그 바람 얘는 팬은 껐지만 압에 의해서 바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공조기에서 불어주는 자연기류 그 압에 의한 바람은 나온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민원이 걸려 자꾸 끈다라고 하면은 네. 얘를
여기 보시면 장비에 보는 스티커 같은 거 다 있거든요. 네. 예, 아니면 평면도 위치만 봐도 다 그 위치에 갖다 놨기 때문에 그래픽상으로 얘를 꼭 정지를 하기 운전 전에.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끌라면 그냥 그때 끄라는 거예요. 댐퍼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꺼봐봐야 계속 뒤로 지나가서 소용없으니까 네. 바람은 나오니까. 네. 그거 많더라고. 얘 정지를 모니터에서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 닫으려면 운전 정지는 모니터에서만 하죠. 모니터에서 다져준 뒤에 얘를 끄던가. 예, 끄던가 키던가 뭐 그거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얘를 뭐 수동으로 잡아놓을 수는 있어요. 수동으로 얘를 강제로 해놓을 수는 있는데 이게 뭐 몇백 대 몇천 대를 뭐 다 기억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하기 너무 힘들고 차라리 그냥 뭐 메모장 하나 해가지고 뭐 몇 층 어디 이거는 뭐 누가 꺼달라고 요청해서 그러면 그냥 다 그 스티커 붙여놓으면 얘 그냥 신경도 안 쓸 거고 댐퍼 그냥 아예 잠가놔도 상관없는 거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그냥 전원하고 통신선만 있어서 이쪽에서는 뭐